예, 팔로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화면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바쁜 방송. 오늘 국회의원이 바쁜 날인데. 아니 네, 아니, 아침에 만났습니다. 아침에 만났어요. 예. 그 김종대 의원님은요 저희가 아침에 만났어요. 아침에 40분이나 우리 대변인, 원내 대변인. 예. 자, 대표님 전 세계 164개국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우선 뜻깊은 일정인 것 같아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하고 첫 일정, 오찬 일정 하셨는데요. 끝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 노동자들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국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 동료로서 만났습니다. 저희들과 대변해야 될 그리고 항상 소통해야 될 동료가 누군지를 앞으로 4년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개원 첫날 첫 발걸음으로서 저분들과 만났고 사실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미화원들과 그 식사를 제안을 했었고 19대 국회 때는 제가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국회에 그 귀빈식당이 있습니다. 귀빈식당에서 청소하는 분들과 귀빈식당에서 밥 먹고 싶다. 그래서 저분들을 본청 귀빈식당에 또 초청해서 식사를 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듯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훈훈해지고 뭔가 든든한 오빠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동료 의식을 갖고. 멘트입니다. 제가 들어본 정윤성 기자의 프로포즈. 예,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도 제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수가 적기 때문에 과연 밀어갈 힘이 있겠냐. 그래서 일당 100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도 있을 텐데요. 우선 정의당이 해야 될 이번 가장 중요한 국회 초반 원내 전략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19대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세월호법 개정이라거나 또 특검 실시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 청문회라거나 여러 가지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해서 넘어온 것들이 사실 있고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라거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현안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로서 지금 조선업종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피해를 갖다가 막고 또 인력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현안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군요. 중요한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간다에 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청문회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의를 해야 되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곡성 관객이 500만을 넘었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수호의 국민들이 진짜 곡성을 내고 있는 도처의 곡성인 상황인데 대통령은 어디가 있는가? 대통령이 버린 국민 정의당이 챙기겠다.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준 첫 선물이 거부권 행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니까 수시로 일하면 뭐 안 되겠느냐. 상시로 일하지는 마시라. 이게 지금 가끔 일해달라 이게 가끔 일해달라. 국민의 정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청문이지 않습니까? 자주 귀를 기울이지 말아다오. 가끔 귀를 기울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법안은 지금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상태고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의사가 제고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에서 공표되지 않은 법안들은 다 차기로 이월됐어요. 17대에서도 18대에서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회의 제2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야권 연대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 연대로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야 3당이 협력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야 3당이 협력한다면은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에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어떤 눈초리를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냥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 안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주 연락 좀 주고 받으시나요? 이런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연락을 좀 하셨나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오지 않을 노회찬 대표께 전화 걸어주세요.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하시니까. 저는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고 또 야권이 힘을 합치면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상시청문회의 경우에는 더 그럴 텐데 여기에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그 밖에 다른 현안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또 너무 이것만 갖고 얘기하다가 다른 현안들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제2요구 거부권 행사만 규탄하는 게 아니라 네. 제왕적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 해서 다른 나라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회의 견제와 감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네. 오히려 국회 개혁 차원에서 또 입법부 강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더 모색을 해나갈 것이고 동시에 민생과 관련해서도 네. 대통령에게 요구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린 국민, 국회가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더 강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참 그 따가운 말씀, 대통령을 향해서는 따가운 말씀, 또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빠 같은 따뜻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좀 또 길게 좀 말씀을 듣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답을 안 하시고 가시네. 웃음으로 답을 하셨어요. 예, 오마이뉴스는 늘 오마이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만났습니다.